네, 안녕하세요. 3주차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는 총론에 나오는 치아의 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살짝 저희가 복습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배운 거 잠깐 보시면 일단 입안의 모양이 보이시죠? 입안의 모양이 환자분으로 보면 목젖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목젖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는 혀가 이렇게 있을 예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혀는 반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의 이런 느낌으로 혀가 있을 거예요. 자, 목젖은 이렇게 봉합선이 있는데요. 이 봉합선은 구강해부학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 정중 이게 봉합이라고 말합니다. 이쪽에 봉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뼈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배울 때 치아는 좌우로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치아를 좌우로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쪽이 우측, 이쪽이 좌측. 그 이유는 환자가 여기 누워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자가 코가 있고 이렇게 코가 뾰족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가 있고 콧망울이 있고 저 뒤에 보면 저 뒤에 눈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겁나니까 쳐다보고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있고 자 여기에 환자분의 입술이 겉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가 입술을 당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아래도 당연히 입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쪽에는 이렇게 잇몸들이 이렇게 있어요. 잇몸 중에서 이쪽에 상순소대가 있고요. 이쪽에 협측소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안을 한번 거울 놓고 보시면 훨씬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거울을 같이 놓고 학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학습이 될 거예요. 근데 거울 보는 거랑은 좀 다르죠. 거울 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팽팽한 끈이 보여요. 혀도 보면 혀가 이렇게 나와 있고 혀도 이렇게 땡땡하게 요 밑에 이렇게 땡땡하게 되어 있는 사람 거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설소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소대. 이 소대라는 말이 여기에 입술 소대들이에요. 여기 입술을 딱 잡아주고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측이니까 상악 위턱이면서 우측, 얘를 중절치라고 부르고 얘도 중절치예요. 얘하고 얘는 측절치, 얘하고 얘는 견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견치가 개 견자를 써서 이렇게 삐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견치. 근데 이런 견치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여기 소구치를 다른 말로 요거랑 이걸 소구치라고 부르는데 소구치를 다른 말로 쌍두치 이렇게 부르는 이유예요. 자, 쌍두치는 견치가 두 개 붙어 있는 이런 게 두 개 있는 모양이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얘 세 개는 이렇게 세 개는 대구치라고 불러요. 자, 이 소구치는 첫 번째 있어서 제1소구치, 두 번째 있어서 제2소구치, 첫 번째 있어서 제1소구치, 두 번째 있어서 제2소구치, 첫 번째 있어서 제1대구치, 두 번째 있어서 제2대구치, 세 번째 있어서 제2대구치, 제3대구치.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한번 불러서 읽어볼게요. 자,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여기는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우측 견치, 상악 좌측 견치,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 상악 좌측 제1
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악도 마찬가지예요. 하악도 나눌 때는 우측과 좌측으로 나누어서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절치를 부를 때는 여기가 중절치, 여기가 중절치, 측절치, 측절치, 견치, 견치.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 그림을 그리셨으면 중절치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씩 있어요. 중절치, 측절치. 이 중에서 가장 큰 치아는 절치 중에서 가장 큰 치아는 얘다. 이런 거를 아마 어제 그림에서 지난주 그림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고 네 번째는 얘다. 그래서 절치 중에 치아 크기. 치아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센치를 쟀으니까. 근데 이 절치라고 하는 거는 중절치랑 측절치를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 면이라는 걸로 들어갑니다. 치아의 면은 각 치아마다 면을 구분하는데 이쪽에 있는 면 또 이쪽에 있는 면이 달라요. 이쪽 면을 입술 쪽에 있다고 해서 입술 순자를 써서 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 전체가 입술이잖아요. 그럼 이쪽 바깥쪽은 순면이라고 부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이 벌려져 있는 부분은 여기 견치까지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순면이라고 부르고요. 소구치부터 대구치까지 있는 이쪽은 여러분들 얼굴 올려보시면 뺨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뺨면 또는 고급 단어로 뺨면 아니고 혀면 이렇게 불러요. 죄다 외울 겁니다. 자, 이쪽 순면, 입술 순자를 써서 순면, 뺨 쪽에 있어서 혀면. 자, 이쪽에도 혀면 있죠? 혀면. 자, 좋습니다. 자, 이쪽 안쪽은 안쪽은 분명히 목젖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뭐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그물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구개라고 말해요. 이렇게 입천장을 구개라고 말하는데 요 안쪽 면을 그래서 구개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구개면이라고 하는 게 또 아래로 보면 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개면 또는 설면이라고 불러요. 윗턱은. 근데 아래쪽에는 위에 구개가 없잖아요. 여기는 혀만 있어서 혀설자를 써서 설면 이렇게 말해요. 설면. 자, 아래쪽에서 다시 연습 한번 해보면 자, 여기 견치까지 이쪽 면은 무슨 면? 소구치부터 대구치 끝까지 여기는 무슨 면? 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서 써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 잘못했네.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지. 교수님은 항상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을 100% 믿지 마세요. 여기 견치까지. 자, 정답을 한번 알아보면 이쪽이 순면이 되고요. 이쪽이 현면입니다. 그리고 혀 안쪽은 설면. 자, 그 다음에 꽉꽉꽉꽉 씹는 면이 보이실 거예요. 씹는 면. 자, 이 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씹는 쪽이에요. 그죠? 이렇게. 전칩으로는 잘 안 씹어요. 구칩으로 우리 음식물 들어가면 구칩으로 씹게 되죠. 요 면을 우리는 씹는다고 했으니까 교환면이라고 불러요. 교환면. 자, 이 교환면인데 교수님이 앞쪽은 안 하셨네. 그러면 앞쪽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치부터 전치까지. 여기는 꽉 잘라서 치아를 어떻게 할까요? 얘는 치아를 딱
우리 떡 같은 거 떡볶이 먹을 때 반으로 쪼개 너무 길어요. 그럼 반으로 딱 잘라야 되잖아요. 이걸 절단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얘를 절단면 또는 절단이라고 불러요. 면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렵하거든요. 그래서 절단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악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절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위아래 치아를 딱 물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물립니다. 이랬던 치아를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턱을 약간 내밀어서 이렇게 닫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절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앞에서 뭔가 먼저 끊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교환면에 의해서 씹게 됩니다. 그래서 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치면은 여러 개의 면으로 구분되고 치면은 평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약간 굴곡이 되어 있고 각 이름은 그 치면을 향해서 불려진다. 전치 4개의 면과 1개의 절단을 가지고 소구치는 5개의 면을 가진다.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건 방향을 제가 알려드렸고 각 치아에 대한 면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전치부의 면인데요. 제가 이미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려봤던 게 흔적들을 약간 지우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악의 중절치 그림입니다. 하악의 중절치 그림에서 제가 씹었을 때, 음식 들어갔을 때, 라면이 들어갔을 때 절단할 딱 자를 부분, 그 면을 절단 또는 절단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치아, 아래 치아, 가장 앞에 있는 중절치를 보면 이 면을 순면, 아까 입술 순자를 쓴다고 했죠. 순면이라고 부르고요. 저 뒤에 보면 저 뒤에 이쪽에 음식물이 가득 들어있는 이쪽 안쪽을 설면 이렇게 불러요. 네, 여기서 우리가 설면인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옆에 실제로는 약간의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옆면이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이 옆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옆면을 정중시상면 쪽이면 이걸 또 가까운 쪽 정중시상면을 기준으로 가까운 쪽이면 근심, 근거리 이렇게 말하죠. 근심, 가까우니까 근심.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쪽 보면 반대쪽에 삼각형이 멀리 보이잖아요. 먼 면, 머니까 원심, 근시, 원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까운 거, 먼 거. 자, 먼 거는 원심, 가까운 거, 근심. 그래서 전치부는 1개의 절단과 순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으로 나눈다. 그래서 텐트 친 것처럼 보인다. 텐트를 생각하면 위에 기준이 되는 절단이 있고 이쪽이 순면이고 저쪽이 설면이면 가까운 쪽은 근심이고 먼 쪽은 원심이다. 그래서 뒤에 원심 하고 면을 써줘야 되고 절단만 절단이라고 하고 근심 면이라고 써줘야 되고 이쪽을 순면이라고 쓰고 여기도 설면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접면이라고 써 있어요. 또는 접촉면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치아를 위해서 한번 다시 돌아서 가면 요 치아거든요. 요 치아를 그려놓은 건데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접촉면, 그죠? 접촉면. 그리고 사이사이 붙어 있다 해서 인접해 있다, 인접면. 근데 인접면이나 접촉면은 방향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 방향을 말하려면 근심이냐 원심이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중시상면을 기준으로 이 치아에서 정중시상면에 가까운 이쪽은
근심, 이쪽은 원심. 그런데 같은 중절치의 원심은 측절치의 근심과 붙어 있고 또 측절치의 원심은 견치의 근심과 붙어 있어요. 인접되어 있다고 해서 인접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아에는 근심과 원심이 있습니다. 자, 절단은 여기서 보면 절단연 또는 면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걸 씹으면요, 오랫동안 씹으면 여기가 달아요. 달아서 이렇게 면으로 발생하기도 해요. 이렇게 면이 되면 이걸 면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건 치과 의사들이 나중에 이렇게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절단면이라는 표현 안 쓰고 절단연 또는 절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구치부 어금니를 보면 현면, 제가 여기 전치부로 보면 순면이랑 비슷한 부분 쪽에 순면의 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뺨을 향한 볼 쪽이다. 그리고 설면 어딘지 아시죠? 근데 상악 같은 경우는 설면이기도 하지만 또는 구개면이라고도 한다. 자, 인접면은 어딘지 아시겠죠? 아까 인접면 나왔죠? 근심면, 원심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인접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팍팍 씹는 면, 아까는 절단이 있던 부분이에요. 전치부에 절단이 있던 부분이 절단처럼 있는 부위. 전치부의 절단 부위. 전치부는 절단이라고 말하지만 어금니로 오면 교환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여기가 자, 아까 뺨 쪽에 있던 치아 하악의 제1대구치 모양인데요. 여기가 하악의 현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면 이쪽이 순면이 되겠죠. 순면. 그리고 현면의 반대쪽 저쪽 면, 여기 음식물 잔뜩 있는 여기가 설면이 되겠어요. 얘는 하악이니까 당연히 설면이라고 부르고요. 상악이면 조금 다 또 구개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정중시상면과 가까운 근심이다 라고 했다면 근심면입니다. 그럼 저 반대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은 원심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요. 여기를 우리가 교환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절단 대신에 교환면 들어가니까 질문 첫 번째 아까도 했는데 그죠? 전치부는 구치부는 몇 개의 면으로 갖고 있을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전치부는 아이고 또 이걸 잘못 눌렀구나. 푸는 동안에 제가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테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 답을 좀 한번 적어보면 여기는 전치부는 4개의 면, 4개의 면은 뭔지 아시겠죠? 4개의 면과 절단이 있고 구치부는 5개의 면이 있다. 그러면 4개의 면, 5개 면.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 첫 번째 노트를 정답을 이걸로 써주시고요. 이거 써주시고 그렇다면 전치부 면 4개를 이름을 적어보시고 구치부 4개이면 이름을 적어보시고 그림을 추가한다면 더 좋고 또 그림을 추가하면 정말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면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면까지 간 다음에는 그 면이 이제 이름을 알았잖아요. 그 이름에 우리는 방향을 주면 돼요. 방향이 뭐냐면
이쪽 저쪽 하잖아요. 저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근심 쪽으로 가세요. 원심 쪽으로 가세요. 절단 쪽으로 가세요. 교합 측으로 가세요. 이런 방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측 이런 이야기로 어디 측으로 가세요? 그 측을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해박적 치관과 치근을 나누는 이 그 치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절단 측으로 가면 치관측 이렇게 말하고요. 뿌리 쪽으로 가면 치근측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치관에서만 보면 이렇게 가면 절단측이 되고요. 그죠? 이렇게 가면 치경측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근도 이제 치경측으로 가느냐 치근인데 끝이니까 첨공이 있는 치근 첨측이냐 이렇게 방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이 있는 쪽은 정중선을 기준으로 가까우면 근심이니까 이렇게 방향은 근심 방향 근심측이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가면 원심측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아까 대구치 그림에서 이거는 요 빨간 부분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은 절단측 대신에 교합측 이렇게 올라가는 교합측 이렇게 교합측인 거예요. 교합측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방향을 했고요. 지금까지 나눈 치아를 또 3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등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말할지 한번 볼게요. 이 3등분 치아는 자, 3등분은 치관에서 3등분씩 나누는 거예요. 치아를 3등분 나누고 치근을 3등분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가 뿌리 쪽이니까 치근 첨측 또는 치근 단측 3분의 1 또는 치근단 3분의 1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는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3분의 1. 이쪽은 치경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경 3분의 1. 3분의 1 나눈 그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앞니를 술을 먹고 집에 가는데 보도블록이 올라오면 저희는 이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깨지면 주로 여기가 많이 깨지거든요. 이런데 이렇게 치아가 깨져서 이 부분은 바닥에 틀어져 있고 이 부분이 아픈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심 절단 3분의 1을 레진으로 떼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 3분의 1 떼어주세요가 아니라 근심 절단 해주세요. 이걸 또 그러면 치약 용어로 한다면 메지알 지영의 영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지오 인사이절 또는 인사이절 메지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사이절 근심 메지알 절단 인사이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근심 먼저 얘기해서 메지오 인사이절 3분의 1이라고 말해요. 원장님도 이상하게 숫자는 또 한글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걸 3등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인전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거든요. 인전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인전면 중앙측이 깨진 거죠. 자, 이걸 구치부도 한번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구치부 나누면 위쪽은 방향으로 교합측, 아래는 치경측이라고 알려드렸으니까 가운데는 중앙 나누면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어느 방향인지. 자, 교합측, 치경측, 중앙측 또 이렇게 나누면 이쪽이 근심측, 원심측 나누고 중앙 나누고 치경도 마찬가지 치근도 치경측 여기가 치경이니까 치경 3분의 1, 중앙 3분의 1, 치근단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대구치에서는 바로 이게 좀 필요한데요. 교합면입니다. 교합면 여기가 근심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원심.
그리고 여기가 협측, 여기가 설측입니다. 이게 메지알, 디스탈, 바칼, 링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3분의 1로 나누면 자, 이쪽은 협측이니까 협측 3분의 1, 이쪽은 설측이니까 설측 3분의 1, 자, 이쪽은 근심이니까 근심 3분의 1, 이쪽은 원심이니까 원심 3분의 1. 그 대신 여기 가운데죠. 가운데는 그냥 중앙 3분의 1이라고 불러요. 참 쉽죠. 더 많이 가고 싶은데 이대로 더 많이 갔다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 주는 이거랑 지난주에 했던 우리 치아를 명명하는 방법 중에 팔머 시스템 있었고요. 시스템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가 FDI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니버셜 시스템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중에서 영구치는 할 줄 알아요. 이제 그죠? 영구치를 하면 1, 1, 1, 1 이렇게 표시해서 얘를 표시할 때는 1, 2, 3, 4, 5, 6, 7, 8 하면 얘를 표시할 때는 8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유치로 가면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A 그래서 요 A면 이렇게 A 이렇게 하는데 B, C, D, E B, C, D, E B, C, D, E B, C, D, E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팔머 시스템의 유치는 A번이 빠지면 누가 나와요? 1번이 나오는 거고요. B번이 빠지면 이 방향에 2번이 영구치가 나오고요. 그렇다면 얘는 전부 다 일생지성이고요. 일생지성인데 유치의 일생지성을 이생지성인 계승지인 영구치를 써보면 얘는 3번이고요. 얘는 4번이고요. 얘는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영구치는 여기에 6, 7, 8로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요거는 팔머 시스템입니다. 유치를 표현하는 표현, 영구치로 표현하는 표현. 이게 팔머 시스템이었고요. FDI 시스템은 이렇게 되는 거죠. 11 이쪽 방향, 21 이쪽 방향, 31 이쪽 방향, 41 이쪽 방향. 방향을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상악 하악 좌측 중절치에서 2, 3, 4, 5, 6, 7, 8을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8이라고 쓰면 돼요. 자, 이 FDI 시스템 28번은 팔머 시스템에 이렇게 8번하고 같고요. 그 다음 유니버설 시스템에서는 1번부터 쭉 오면 16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8, 9 되니까요. 16번이 바로 FDI 시스템의 28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얘를 물어보고 유니버셜 시스템의 16번은 FDI 시스템의 몇 번일까요? 28번입니다. FDI 시스템의 28번은 팔머 시스템으로 어떻게 표기할까요?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기된 치아의 FDI 시스템과 유니버셜 시스템은요. 28번과 16번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수백 가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시험에는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유치를 집어드리지 않아서 유치 한번 집어드리고 갈게요. FDI 시스템 유치는 아까 41번까지 했잖아요. 10일, 20일, 30일, 40일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50일, 60일, 70일, 80일 이렇게 돌아서 85번까지 있고요. 55번까지 있고요. 65번 있고요. 75번 있어요. 5번. 그래서 여기는 85번이니까 85번. 그래서 이렇게 유치를 표현해요. 그러면 팔머 시스템에 이렇게 된 D번은 FDI 시스템에서 84번이라고 표시합니다. 근데 이 84번이라는 표시는 차트에다가도 그냥 84라고 써요. 근데 병원에서는 흔히 이렇게 차팅을 하고요.
말로 할 때는 84라고도 말합니다. 유니버셜 시스템. 전 너무너무 싫어해요. 단지 얘는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20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A 들어가고요.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까지요. 그래서 84번은 S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유니버셜 시스템의 유치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유치는 대부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FDI 시스템에서는 각 부위별로 51, 61, 71, 81을 나누어 그 번호에 5번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를 제가 S 찾았잖아요. 유니버셜 시스템의 5는 71번이고 여기 A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자, 오늘 세 번째 주 다시 리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